지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4일날 어제죠. 정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먼저 타이틀로 나와 있는 거는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통계하겠다. 다시 말해서 종부세 부담은 완화시켜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공시가를 12억까지는 종부세 면제를 해주겠다. 1주택자에 한해서입니다. 2주택자는 짜 없습니다. 2주택자는 지금 6억까지죠. 그리고 말F 엄마 가진 2주택자도 보유세 70% 이상 줄어들 것 같다라고 하고 있고요. 무주택자, 청년 주거 지원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신혼부부 특례대출 요건도 완화를 해주겠다. 집 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를 해주겠다. 그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겠다. 이런 의도로 보여요. 4일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로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다주택자는 중과세 완화를 통해 보유세 부담이 작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 연말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마 올해 내시는 종부세가 거의 피크고 마지막일 것입니다. 지금 점점점 규제는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의 차이지, 방향은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중에서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해가지고요. 첫 번째, 역전세 대책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역전세는 뭐 몇 번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전에, 2년 전에 대비해서 지금 전세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신규 임차인을 받을 때는 2년 전의 전세가와 지금의 전세가 그 차이만큼에 대해서 뭐 큰 집은 뭐 몇 억씩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집주인이 돌려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세입자와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분쟁이 계속 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집주인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 주려고 해도 DSR 소득 때문에, DSR 규제 때문에 그 대출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풀어주겠다. DSR 40%를 대신에 DTI 60%를 적용하겠다. 단 1년 한시적으로 역전세 한해서만 이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을 하겠다. 그리고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 등 주택 구입과 전세 자금에 23조 원을 추가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신혼부부 특례 대출 소득 요건도 조금 더 완화를 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을 확대하겠다. 어떤 방향으로? 자, 3기 신도시는 3분기 내에 착공을 할 것이고, 24년, 내년이죠. 내년 상반기까지, 1년 안에 8만 5천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를 추가로 발표를 하겠다. 어디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공급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신탁사 특례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겠다. 그래서 기존 조합 방식 대비해서 2, 3년 단축할 수 있는 효과를 내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공급을 그러면은 신도시를, 신규 택지를 개발해서, 이건 수도권 이야기입니다. 신규 택지를 개발해서 8만 5천 세대를 더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를 만들겠다. 서울이 아니라 서울 외곽이죠, 그죠? 서울, 경기도, 수도권에 그러한 신규 택지도 개발할 것이고, 그리고 서울 내부에는 정비 사업을 하지 않고는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비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신탁사 특례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겠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비 사업도 활성화시켜서 공급을 늘리고, 그리고 신규 택지를 지정해서 신도시 형태로 개발하는 것도 진행을 하겠다.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팩트체크는 다 했습니다. 팩트체크는 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지금 먼저 역전세 대책으로 전세 보증금 반환금에 대해서는 DSR을 안 보고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철옹성처럼 막혀있던 절대 풀어주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던 DSR이 뚫렸다. 에 먼저 의의를 두었으면 합니다.
DSR이라는 게 DSR 40%로 하고 있는 것들이 이게 어떤 상황에서도 풀리지 않는 그러한 철옹성 규제는 아니구나. 어떠한 적절한 상황이 되면은 그에 맞게 이 규제를 풀어줄 수도 있겠다 하는 시그널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당장 지금 역전세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DSR 규제를 안 보겠습니다 하고 풀어줬잖아요. 만약에라도 주택 가격이 뭐 급격하게 경착륙을 한다든지 그런 뭐 좀 큰 문제가 발생하는 소지가 있다면은 DSR도 풀어줄 가능성도 있다. 이 정도로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DSR을 풀어줄 생각은 추호도 없다라고 못을 박고 시작했습니다. 단 역전세에 대해서 이번에만큼은 한시적으로 1년 동안 DSR을 풀어주겠다. 자, 요게 가지는 시그널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건 그래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여기 지금 주택 구입 자금에 대해서 23조 원에 23조 원을 더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결국은 유동성을 풀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동성을 풀어주겠다. 지금 꽁꽁 막혀있는 유동성들을 좀 완화해서 풀어주겠다. 이런 이야기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유세를 갖다가 부담을 좀 풀어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제 주택을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처분할 때,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세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취득할 때의 취득세,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재산세와 종부세, 재산세는 별로 안 크죠. 문제는 종부세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그리고 주택을 처분할 때의 양도세, 이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자, 이번에 지금 하반기에 풀어주겠다고 한 거는 지금 종부세를 완화를 해주겠다. 그래서 고가의 주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를 유지해서 이전보다는 종부세를 훨씬 적게 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12억 언더, 공시가 12억 언더인 경우에는 종부세를 추징하지 않겠다. 1주택자에 한해서는. 자, 예를 들면 서울에 헬리오시티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송파구에 있는 헬리오시티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얘가 작년에는 공시가가 15억 얼마였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 12억 이하로 내려왔어요. 공시가가. 자, 이런 경우에는 종부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주택자인 경우에. 자, 그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지금 취득 보유 처분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유 단계에서는 부담을 줄여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처분 시, 양도 시는 어떻습니까? 아시겠지만 현재는 지금 주택 100채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하나를 팔 때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를 팔 때 중과되지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1년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면제를 해줬잖아요. 그 이전 같은 경우에는 조정지역에서 팔 때는 20%, 맞습니까? 올해도 기억이 안 난다. 조정지역일 때는 뭐 중과를 했었죠, 그죠? 근데 그게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올해 이제 다시 5월달 돼서 그 양도세 중과 유예를 갖다가 1년을 더 연장을 해줬어요. 그래서 내년도, 현재까지 확정된 거는 내년도 5월 9일까지는 주택 100채를 가지고 있더라도 현재 팔 때는 중과를 당하지 않고 팔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됐잖아요. 양도세 중과 같은 경우에는 조정지역일 때 해당되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부산이 현재 조정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보유 단계와 처분 단계에 대해서는 지금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취득세 부분은 어떻습니까? 취득세 부분은 지금 언급이 전혀 없어요. 취득세 부분은. 아시겠지만은 현재 취득세는 2주택자가 3주택이 되는 경우에 한 채를 더 살 때 그때는 8%, 그리고 3주택자가 4주택이 되는 경우 한 채를 더 살 때는 12%의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취득세를 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게다가 주택 구입 자금, 전세 자금에 유동성을 공급해 준다는 의미는 또 무엇일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스탠스는 다주택자는 움직이지 마.
무주택, 1주택자의 갈아타기는 적극 지원해줄게. 실수요자들은 움직이세요. 단 다주택자는 움직이지 마. 이런 스탠스로 보이거든요. 다주택자가 더 추가로 취득하는 것은 취득세를 풀지 않아서 지금 막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에 현재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집을 보유할 때 보유세는 경감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갈아타기, 실수요장이라고 부르죠. 제가 부를 때는 실수요장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원을 해주겠다. 유흥성도 풀어주고 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취득을 해도 보유세 부담도 낮춰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주택자들은 지금 좀 가만히 있어줘. 지금 뭐 2주택자, 3주택자들이 집을 하나 더 사고 이렇게 하지 말아줘. 라는 스탠스를 보이거든요. 그 근거가 바로 취득세를 풀어주지 않았다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다주택자들의 추가 매수는 막고 실수요자의 그 매수는 지금 유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들이 이제 취할 수 있는 스탠스는 두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현재 보유세 부담이 많이 경감이 되었으니까 이거 그대로 계속 들고 가든지 규제가 완전히 풀릴 때까지 쭉 들고 가든지 아니면은 그 유용성이 좀 떨어지는 그러한 다주택자들은 좀 원한이는 털고 똘똘한 애는 좀 지키려고 하는 그런 스탠스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하반기에는 실수요 무주택 그리고 1주택자들이 움직이는 실거주장은 계속 진행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중과세, 취득세 중과가 풀리는 그 시점이 다주택자들이 움직이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하반기에도 상반기에도 비슷한 흐름이었죠.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실거주장의 중심으로 움직일 것 같고요. 1주택자나 1주택자의 갈아타기나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요 수요들이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타겟을 어디로 맞춰야 되느냐? 이들이 선호하는 입지와 단지가 어디인지 여기에 포커싱을 맞추고 그 모니터링 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부산도 동일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